보고 들을수록 풍요로워지는 채널 901M 윤 대표입니다. 오늘은 시간을 거슬러 4000년 전 번영과 지혜로 유명했던 고대 바빌론으로 여행을 떠납니다. 바빌론의 부자들은 단순하면서도 강력한 재정 원칙을 실천하며 부를 쌓아갔습니다. 재미있는 점은 그들의 지혜가 지금도 우리가 돈을 다루는데 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시간을 초월하여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한 바빌론 부자들의 놀라운 부의 비결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단순한 돈 모으기가 아닌 삶의 철학이 담긴 그들의 지혜를 통해 여러분의 재정적 자유를 향한 여정을 함께 시작해 보세요. 바빌론의 부자들이 남긴 가르침은 단순합니다. 하지만 그 단순함 속에 진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돈을 다루는 방식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그들이 따랐던 원칙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중요한 건 이 원칙을 얼마나 잘 이해하고 실천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바빌론에서 가장 유명한 이야기는 한 청년이 부자가 되기 위해 현명한 스승을 찾아간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그는 스승에게 묻습니다. 저는 매달 열심히 돈을 벌지만 왜 항상 부족한 걸까요? 스승은 잠시 웃더니 말합니다. 너는 자신이 벌어들인 돈을 모두 다른 사람들을 위해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 말은 청년을 당황하게 만들었죠. 하지만 스승은 이어서 설명했습니다. 너의 수입은 내 것이 아니고 너의 지출과 채무자들의 것이다. 너는 돈을 버는 노예가 될 것인가? 아니면 돈이 너를 위해 일하게 만들 것인가? 여기서 첫 번째 교훈이 나옵니다. 돈을 버는 것만으로는 부자가 될 수 없습니다. 바빌론의 부자들은 벌어들인 돈을 단순히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해 쌓아두고 그것이 더 많은 돈을 벌게 만드는 방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스승은 청년에게 말합니다. 너의 돈의 일부를 네 자신을 위해 남겨라. 그렇게 하면 네 지갑은 점점 두꺼워질 것이다. 청년은 처음엔 이해하지 못했지만 점차 자신의 수입에서 아주 작은 금액을 떼어 남기는 습관을 들였고 그 돈이 나중에 큰 자산으로 불어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바빌론 부자들의 비밀은 단순히 저축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들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저축을 삶의 방식으로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이 돈을 그냥 모아두는 것이 아니라 더 큰 목적을 위해 사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매달 10만 원을 모으기 시작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1년이면 120만 원이 되고 10년이면 1200만 원이 됩니다. 하지만 단순히 그 돈을 모으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바빌론의 부자들은 이 돈을 노예라고 불렀습니다. 즉, 돈이 자신을 위해 더 많은 돈을 벌도록 일을 시켜야 한다는 뜻이죠. 오늘날 이를 현대적으로 해석하면 투자에 해당합니다. 주식, 채권, 부동산, 심지어는 자신의 기술을 배우는데 투자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절대 잘 알지 못하는 곳에 돈을 맡기지 않는 것입니다. 바빌론의 이야기 중 하나에서 한 남자는 친구의 추천으로 자신의 모든 돈을 맡겼다가 결국 모두 잃어버리게 됩니다. 친구는 자신이 무엇을 하는지 잘 모르고 있었고 남자는 그를 믿었다가 큰 실수를 하게 된 거죠. 바빌론 부자들은 이 일을 두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돈은 지혜로운 손에서만 번성한다. 무지한 손에서는 사라질 뿐이다. 이쯤 되면 여러분은 궁금하실 겁니다. 그렇다면 돈을 어떻게 다뤄야 할까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모은 돈이 제대로 일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한 달에 20만 원을 모으기 시작한다면 이 돈을 단순히 은행에 두는 것이 아니라 복리의 힘을 활용해 불리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복리란 시간이 지나면서 돈이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나는 원리입니다. 1000만 원을 연 5%로 투자하면 10년 후 약 1628만 원이 됩니다. 여기에 매달 조금씩 추가로 투자한다면 그 금액은 더욱 놀랍게 늘어날 겁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부채 관리입니다. 바빌론에서도 빚은 부자가 되는 길을 방해하는 주요 원인으로 여겨졌습니다. 특히 사치품을 위해 빚을 내는 것은 부자들이 가장 경계하는 일이었죠. 그들은 빚을 지더라도 반드시 생산적인 용도로만 사용했습니다. 예를 들어
농사를 짓기 위해 씨앗을 샀거나 새로운 가게를 열기 위해 대출을 받는 경우처럼. 하지만 불필요한 사치를 위해 빚을 지는 것은 미래의 자신을 가난하게 만드는 지름길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빚을 어떻게 관리하고 계신가요? 바빌론의 부자들은 이렇게 조언합니다. 네가 갚아야 할 금액이 내 소득의 20%를 넘지 않게 하라. 그리고 가능한 빨리 갚아라. 이는 현대사회에서도 매우 중요한 조언입니다. 우리가 신용카드를 사용할 때 할부로 구매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 있다면 그것이 얼마나 흔히자를 불러오는지 살펴보세요. 빚을 갚는 데 사용하는 돈은 결국 우리가 부자가 되는 길에서 빼앗긴 자원에 불과합니다. 바빌론 부자들의 또 다른 비밀은 자신을 성장시키는 데 아낌없이 투자했다는 점입니다. 그들은 지식은 불을 부르는 자석이다 라고 말하며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했습니다. 여러분도 자신의 가치를 높이는데 시간을 투자해 보세요. 새로운 기술을 배우거나 전문 지식을 쌓거나 네트워크를 확장하는 것. 이런 작은 노력이 나중에 큰 기회를 만들어 줄 겁니다. 마지막으로 바빌론 부자들은 돈을 단순히 자신만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과 친구, 그리고 사회를 위해 사용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돈은 단순히 쌓아두기 위한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 행복과 안정을 가져다주는 도구로 사용될 때 진정한 의미를 갖게 됩니다. 바빌론의 부자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는 나눌 때 더 커진다. 나눔은 단순히 기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더 나은 삶을 만들기 위해 돈을 사용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바빌론 부자들의 돈의 비밀을 함께 알아봤습니다. 그들의 가르침은 단순합니다. 하지만 단순하다고 해서 실천하기 쉬운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이 이 원칙들을 삶에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꾸준히 실천하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작게라도 시작해 보세요.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재정을 크게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다음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시간을 거슬러 4000년 전 번영과 지혜로 유명했던 고대 바빌론으로 여행을 떠납니다. 바빌론의 부자들은 단순하면서도 강력한 재정 원칙을 실천하며 부를 쌓아갔습니다. 재미있는 점은 그들의 지혜가 지금도 우리가 돈을 다루는데 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시간을 초월하여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한 바빌론 부자들의 놀라운 부의 비결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단순한 돈 모으기가 아닌 삶의 철학이 담긴 그들의 지혜를 통해 여러분의 재정적 자유를 향한 여정을 함께 시작해 보세요. 바빌론의 부자들이 남긴 가르침은 단순합니다. 하지만 그 단순함 속에 진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돈을 다루는 방식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그들이 따랐던 원칙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중요한 건 이 원칙을 얼마나 잘 이해하고 실천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바빌론에서 가장 유명한 이야기는 한 청년이 부자가 되기 위해 현명한 스승을 찾아간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그는 스승에게 묻습니다. 저는 매달 열심히 돈을 벌지만 왜 항상 부족한 걸까요? 스승은 잠시 웃더니 말합니다. 너는 자신이 벌어들인 돈을 모두 다른 사람들을 위해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 말은 청년을 당황하게 만들었죠. 하지만 스승은 이어서 설명했습니다. 너의 수입은 내 것이 아니고 너의 지출과 채무자들의 것이다. 너는 돈을 버는 노예가 될 것인가? 아니면 돈이 너를 위해 일하게 만들 것인가? 여기서 첫 번째 교훈이 나옵니다. 돈을 버는 것만으로는 부자가 될 수 없습니다. 바빌론의 부자들은 벌어들인 돈을 단순히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해 쌓아두고 그것이 더 많은 돈을 벌게 만드는 방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스승은 청년에게 말합니다. 너의 돈의 일부를 네 자신을 위해 남겨라. 그렇게 하면 네 지갑은 점점 두꺼워질 것이다. 청년은 처음엔 이해하지 못했지만 점차 자신의 수입에서 아주 작은 금액을 떼어 남기는 습관을 들였고 그 돈이 나중에 큰 자산으로 불어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바빌론 부자들의 비밀은 단순히 저축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들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저축을 삶의 방식으로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이 돈을 그냥 모아두는 것이 아니라 더 큰 목적을 위해 사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매달 10만 원을 모으기 시작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1년이면 120만 원이 되고 10년이면 1200만 원이 됩니다. 하지만 단순히 그 돈을 모으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바빌론의 부자들은 이 돈을 노예라고 불렀습니다. 즉, 돈이 자신을 위해 더 많은 돈을 벌도록 일을 시켜야 한다는 뜻이죠. 오늘날 이를 현대적으로 해석하면 투자에 해당합니다. 주식, 채권, 부동산, 심지어는 자신의 기술을 배우는데 투자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절대 잘 알지 못하는 곳에 돈을 맡기지 않는 것입니다. 바빌론의 이야기 중 하나에서 한 남자는 친구의 추천으로 자신의 모든 돈을 맡겼다가 결국 모두 잃어버리게 됩니다. 친구는 자신이 무엇을 하는지 잘 모르고 있었고 남자는 그를 믿었다가 큰 실수를 하게 된 거죠. 바빌론 부자들은 이 일을 두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돈은 지혜로운 손에서만 번성한다. 무지한 손에서는 사라질 뿐이다. 이쯤 되면 여러분은 궁금하실 겁니다. 그렇다면 돈을 어떻게 다뤄야 할까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모은 돈이 제대로 일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한 달에 20만 원을 모으기 시작한다면 이 돈을 단순히 은행에 두는 것이 아니라 복리의 힘을 활용해 불리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복리란 시간이 지나면서 돈이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나는 원리입니다. 1000만 원을 연 5%로 투자하면 10년 후 약 1628만 원이 됩니다. 여기에 매달 조금씩 추가로 투자한다면 그 금액은 더욱 놀랍게 늘어날 겁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부채 관리입니다. 바빌론에서도 빚은 부자가 되는 길을 방해하는 주요 원인으로 여겨졌습니다. 특히 사치품을 위해 빚을 내는 것은 부자들이 가장 경계하는 일이었죠. 그들은 빚을 지더라도 반드시 생산적인 용도로만 사용했습니다. 예를 들어 농사를 짓기 위해 씨앗을 샀거나 새로운 가게를 열기 위해 대출을 받는 경우처럼. 하지만 불필요한 사치를 위해 빚을 지는 것은 미래의 자신을 가난하게 만드는 지름길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빚을 어떻게 관리하고 계신가요? 바빌론의 부자들은 이렇게 조언합니다. 네가 갚아야 할 금액이 내 소득의 20%를 넘지 않게 하라. 그리고 가능한 빨리 갚아라. 이는 현대사회에서도 매우 중요한 조언입니다. 우리가 신용카드를 사용할 때 할부로 구매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 있다면 그것이 얼마나 많은 이자를 불러오는지 살펴보세요. 빚을 갚는 데 사용하는 돈은 결국 우리가 부자가 되는 길에서 빼앗긴 자원에 불과합니다. 바빌론 부자들의 또 다른 비밀은 자신을 성장시키는 데 아낌없이 투자했다는 점입니다. 그들은 지식은 불을 부르는 자석이다 라고 말하며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했습니다. 여러분도 자신의 가치를 높이는데 시간을 투자해 보세요. 새로운 기술을 배우거나 전문 지식을 쌓거나 네트워크를 확장하는 것. 이런 작은 노력이 나중에 큰 기회를 만들어 줄 겁니다. 마지막으로 바빌론 부자들은 돈을 단순히 자신만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과 친구, 그리고 사회를 위해 사용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돈은 단순히 쌓아두기 위한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 행복과 안정을 가져다주는 도구로 사용될 때 진정한 의미를 갖게 됩니다. 바빌론의 부자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는 나눌 때 더 커진다. 나눔은 단순히 기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더 나은 삶을 만들기 위해 돈을 사용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바빌론 부자들의 돈의 비밀을 함께 알아봤습니다. 그들의 가르침은 단순합니다. 하지만 단순하다고 해서 실천하기 쉬운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이 이 원칙들을 삶에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꾸준히 실천하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작게라도 시작해 보세요.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재정을 크게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다음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